성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두 개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이를 비호하는 최상목 권한대 국민의힘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는 영하의 날씨에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두르고 싸우는 키세스 시위대, 참혹했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묵묵히 수습한 소방관, 경찰관, 전남지역 공무원 관계자들, 이름 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추모객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슬픔 속에서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한 유가족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대비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 스스로 자문하면서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차관님 나와주세요. 차관님, 네. 계엄 해제안 표결에 교란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작금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하여서 국가 혼란과 국헌 문란을 야기한 정당은 헌법 제8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그 기본 질서를 위배한 정당이 맞죠? 그래서 구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원, 진정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을 확인했고 1월 5일자로 조국혁신당에서 문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현재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펴만 보실 겁니까? 일단 그 기초적인 내용을 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동조하거나 내란 사태 지속을 비호하는 정당, 다시 말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의식,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진정을 제기한 부분, 그래도 종합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이거를 작성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또 의결해서 심의 의결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청원, 진정 민원 등이 법무부에 여러 건이 접수가 된 상태라서 법무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항상 막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 항상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처장님. 예. 방금 질문 드렸는데요. 제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혁신당이 법무부에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그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정당의 이제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로서는 현재 그 제출됐다는 것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나 그런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바 있죠. 예, 당시 정당 해산 사유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 모의를 위한 두 번의 해압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모의에 그치지 않고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내란 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명백하다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온다면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접수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기재부 1차관님 나와주세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 정부는 이미 국민의힘과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했죠. 한 차례 했습니까? 어제 한 겁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 출석 요구는 거부하고 어제 당정 협의는 갔습니다. 이거 타당한 태도입니까? 그 당정 협의는 국회의장께서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국민의힘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하고는 당정 협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정 협의를 드린 건 아니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 참석하시는 간담회에 저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한은의 외환 담당이 참석해서 현안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하고도 얼마든지 협의할 여야를 다 모은 국회 본회의에는 왜 출석하지 않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외국 그 심평사 그리고 EU 그 상위 대표들과 미리 외국계 인사들과 미리 사전에 잡힌 선약이 있어 미리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분리할 때면 직원들 앞세우고 뒤로 숨는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경제부처들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중환자 중에 이미 중환자고 내수경기는 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가벼운 감기 환자 약 처방하는 정도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 2, 3 비상계엄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650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정부도 현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대책,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부독에서 이번에 조기 집행 외에 18조 원 추가 재정 보강을 했고요. 의원님 저희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저희 밝혔다시피 1분기 중에 저희 경기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관님, 1분기를 기다려야 될 만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긴급 추경 편성을 바로 시작하거나 이런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지난번에 많이 감액이 돼서 가만히 돼도 예년에 다른 해들보다는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전인 2019년에 3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현재 그 지난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예, 차관님, 그런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다시 더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쓰면은 다양한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는 별 대책 열심히 안 세우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당 눈치 본다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바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왜 차관님만 못 들어요? 우리는 다 듣고 있는데. 3주 후면은 설명절 연휴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 침체가 극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내수 경기가. 지금 돈을 풀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도 긴급하게 좀 더 보급한다든지 골목 상권, 전통시장 상권 살리는,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 긴급하게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그 정부도 현 경기 상황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계엄 이후라도 저희 예산 통과해 주신 예산이 673억 원, 3조 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쓰는 게 저희 정부의 우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을 5조 5천억으로 해서 5천억 더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도 380억 그것 때문에 더 집행을 했고요. 집행을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구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안 하겠다고 이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한다면서 그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점집에서 쓸 수 있게 했어요. 점집에서. 이 정권이 무술 때문에 무속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점집에 가서 온누리 상품권을 써라, 그렇게 소비 진작하자, 그렇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써라, 회계사 사무실에 가서 써라.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최소 330이나 550인데 온누리 상품권을 얼마나 많이 개인이 구입해야 그걸 거기 가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 아닙니까? 그 의원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마지막 예산 증액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여당에서도 아마 그 지역 화폐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연말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정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1.23 내란 사태 이후 한 달 사이에 극우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잠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떤 유튜브는 4억 넘고요. 어떤 유튜브는 2억 몇천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특히 부정선거 업무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보고 계실 겁니까?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방치해둬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기재부 1차관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행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권한 대행님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 대행이 나와야죠. 대신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서민경제 다 주고 가고 있는데 그거 유튜버 경제들만 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 저 유튜버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 대부분 다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관님,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특히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고 정시 흔들리고 있고 환율 폭등에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어렵죠? 예.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렵고 지금 더 어렵습니다. 석유, 화학, 철강, 기관 산업들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어떻게 대응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경제력 강화 회의를 통해서 1차 저희가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안이 나오면은 그 안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시중에 검토보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최상무 대통령이 검토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검토보살이라고 합니다. 검토보살. 시중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의 잘못이지만 경제를 망친 것은 지난 2년 반 최상무 경제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 속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 뭉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트너십 대상은 내란 수재를 1호 방향으로 도래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인급 현안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상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